자, 그 다음 아동어뢰 퍼시픽 항목 4번과 5번 가보겠습니다. 작성 템플릿과 예시 늘 하던 대로 AI 활용 5분 완성 프롬프트까지 영상 시청 후에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블로그에 올려져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바로 가볼게요. 구성원 간의 갈등 해결. 그러니까 나와 구성원 간의 갈등이 아니죠. 요건 뭘 평가하는 거냐면 조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구성원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량들이 필요하죠. 소통 능력하고요, 공감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갈등 관리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소통이라고 하면은 그냥 말하는 거 생각하시는데 적극적인 소통입니다. 소통을 시도하는 거죠, 시도. 소통을 시도하고, 그리고 내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걸 소통 능력이라고 그래요. 갈등 해결에서는.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은 갈등 상황에서 얘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왜 이런 생각을 하지라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하는 거고, 이해했다가 아니에요.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걸 그 표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할 때도 얘 편을 들고 얘 편을 든다 이게 아니라 조직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팀에서 도움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의 의견이 좀 더 좋네. 혹은 갈등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네. 아니면은 갈등을 조금 놔두고 천천히 해결해야 되겠네. 조직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판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감지하고 심화를 방지하거나 혹은 갈등이 해결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또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모니터링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막 어떠한 갈등을 해결하는 슈퍼맨이다. 요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조직에서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가만히 놔두는 성격의 사람이 아니다. 무조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특정 직무들의 경우 요걸 평가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막 판매점, 유통, 생산 관련자들과 막 그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항목을 내는 거라서 무조건 기술돼야 될 게 내가 적극적으로 갈등이 발생을 했을 때 혹은 발생의 징조가 보였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서 이 갈등의 원인이 뭐였다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중재를 했던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뭐 편차가 그렇게 큰 항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쓰실 시간이 없으면은 AI를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요렇게 요걸 갖다가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상황만 주시면 돼요. 어떤 상황에서 동료인 누구와 누구의 갈등을 해결했다. 요렇게 적으시면요. 플롯을 요렇게 적어줍니다. 그러면 요 기술된 내용, AI가 기술해주는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죠?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바꾸시기만 하면은 빨리 쓸 수 있겠죠. 만약에 시간이 있으시면 이 플롯을 보시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두 갈식으로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갈등을 인식하고 저희가 가진 어떤 능력을 활용해서 그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두 갈식으로 나는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떤 갈등 상황이 있었는데 그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강점을 활용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갈등이 해결됐고, 그래서 그 후에도 그 갈등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면서 관리를 했습니다.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는 거죠. 어떤 경험에서 대형마트 근무 당시에 어떤 능력 키워드로 특유의 관찰력과 소통 능력으로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적고요. 그 다음에 상황 제시해야 되겠죠. 동료 A와 B 어떤 관계의 사람들의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이 갈등은 뭐냐면 제가 제시드린 사례는 대형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수산 코너와 정유 코너 아저씨 두 분이 계셨는데 엄청나게 사이가 좋았던 거예요. 이런 분들 계시죠? 같이 일하다 보니까 오래 일하셔가지고 동네 마트였나 봐요. 근데 갑자기 뭔가 사이가 안 좋아지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관찰을 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지라고 생각하고 개입하지만 이게 갈등 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치고받고 싸울 때까지 놔두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잘 살펴보니까 예전 같지 않아 보였다. 그래서 개입하기 시작했다. 소통을 시도했다. 그래서 수상 코너 근무자분께 조용히 무슨 일을 물어봤다. 자, 그러니까 이유를 말해준 거죠. 냉동창고 입구 쪽에 좀 재고 적재를 하지 말라고 계속 했는데 수산 이제 관리자분이
이 정육코너 아저씨가 계속해서 적재를 한 거죠. 열받죠 이러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했는데. 근데 이대로 놔두면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도 그렇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조직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내가 그냥 개입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죠. 조직을 위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은 면접관들이 굉장히 쓰담쓰담 해주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되겠죠.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뭐 서로를 뭐 자리를 만들어준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요건 뭐냐면 솔선수범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해결 방법이 두 분을 소통시켜 주는 것도 있는데 그냥 소통시켜 주면 싸움밖에 안 되겠죠. 왜냐면 종일 코너 직원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치우면 되지 않느냐. 뭘 그거 가지고 삐지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솔선수범을 하는 태도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용을 보시면은 물건을 치운 거야. 자기가 치운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탁을 하는 거죠. 자기가 먼저 입구 쪽에 좀 적재하지 말아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고 좀 불편해요. 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막 치운 겁니다. 그럼 정육코너 직원분은 어때요? 잘 치운다? 앞으로도 제가 계속 치우겠네? 이렇게 아니죠.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이런 것도 내용이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뭐 소통의 장을 만들어준다. 요거는 조금 너무 뻔하고 요런 사례가 있다면은 뭔가 갈등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좀 개입했는데 내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둘의 갈등을 해결했다. 요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고요. 없으면은 뭐 지어낼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갈등을 해결했던 사례 이런 걸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해결됐다. 그리고 입사 후에도 적극적으로 갈등에 대처하겠다. 나는 주변 사람에게 관심이 많다. 동료에 관심이 많다. 뭐 이렇게 적는 거죠. 자, 항목 5번입니다. 야, 이거 중요해요. 자기 주도적 목표를 설정하고 완수해낸 경험. 이거 다 자격증 딴 걸로 적으실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아모레 퍼시픽의 성격상 그걸 절대 할 리가 없어요. 아모레 퍼시픽은 굉장히 공격적인 영업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겁니다. 이거 적극적 역할 인식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이런 걸 갖다가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 딴 걸로 적으시면 안 돼요. 자기계발 아닙니다. 이거. 이 질문의 의도는 조직에서 스스로 목표나 역할 이런 걸 주지 않아도 스스로 목표 인식이나 역할 인식을 해가지고 그걸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인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에서 화장품 요번에 요만큼 팔 거야. 뭐 작년 실적 대비해서 100% 인상, 120% 정도 상승. 그러면 내 스스로 20%더 되겠는데 50% 나는 목표. 뭐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죠.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거나 그만큼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항목을 낸 겁니다. 이거 함정입니다. 교묘하게 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자격증 따고 이런 걸로 적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팀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역할 인식을 해서 그러니까 팀의 목표라고 A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잘 보니까 뭔가 B라는 부분이 조금 부족했는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B를 좀 보완해야 되겠어라고 스스로 역할 인식해서 노력해서 이렇게 기여를 했더니 이 목표가 달성됐다. 뭐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AI한테 이제 물어봐서 작성할 경우에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제가 지원하는 회사가 요렇고 요건 바꿀 필요 없겠죠. 내가 어떤 직무에 지원할 거야. 그래서 요걸 갖다가 서술을 해줘. 마지막 요 부분만 바꾸면 됩니다. 어떤 경험을 갖다가 내가 작성할 거야. 그러면은 요렇게 플롯을 짜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꿀 부분은 이런 부분, 여러분들의 경험과 조금 다른 부분들만 바꾸시면은 그대로 쓰실 수가 있겠죠. 시간 있으시면 이 플롯을 보고 적으시면 되고요. 먼저 두 가지식으로 저는 주도적 역할 인식으로 성과를 낸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어떠한 역할을 한다면 혹은 저 스스로 주어지진 않았지만 어떠한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적극적으로 역할 인식하고 목표 인식해서 일하는 게 성과를 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입사 후에도 저 고성과자 되겠습니다. 목표를 주시지 않아도 만들어서라도 저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일하겠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험에서 스스로 역할 인식을 해서 어떤 성과를 냈다라는 게 두 가지식으로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자 제가 제시드린 사례는 요 사례입니다. 요 사례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 이 분이 어떻게 했냐면 매장 입구가 굉장히 요런 거 있죠. 길 가다 보면은 인도가 요렇게 있는데 반지하 상가들이 있습니다. 요런 상가였다라는 거죠. 화장품 매장에서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반지하 상가 잘 안 들어가시잖아요. 눈에 간판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고객분들이 좀처럼 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동안 이걸 좀 해결해 보자. 손님도 없고 심심하고 여러분들 절대 그럴 리 없겠지만 그래서 한 20% 정도 늘려보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치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 스스로 목표 설정을 한 거잖아요. 스스로 20% 늘려라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사장님이. 그래서 우선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이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났고 이분이 이제 저도 이게 들은 건데 이분이 매장 앞에 이제 뭐 빈 공간이 있었대요. 거기다 벤치 놓으면은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좀 괜찮지 않겠느냐. 그리고 캘리백 그래픽 가지고 막 붙여놓고 사실상 이게 효과는 별로 없었는데 인스타가 효과가 있었대요. 그래서 인스타 계정 개설하고 매장 위치나 뭐 할인 혜택 같은 거 막 홍보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팔로워가 늘었고 이 할인 정보 때문에 그래서 매장 그 방문 고객도 이렇게 상승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 구성원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나는 이걸 아는 사람이다. 실적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항목 5번까지 써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